안녕하세요. 김팀장의 이직구직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가 특별하냐?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제목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이직을 합니다. 네, 맨날 다른 분들 뭐 이직 어떻게 하세요? 뭐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취업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 하다가 그게 이제 제가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롭게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아주 정말 솔직하게 제 진짜 속내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 한 개인의 이직 성공담 또는 이직의 사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왜 이직을 선택하게 됐는지, 제가 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이유를 간접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다른 분들에게 뭐 이직을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선택을 하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뭇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컨텐츠가 진지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인사를 오래 했습니다. HR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사업도 있고, 저는 뭐 한 번도 이런 얘기 드려본 적 없는데,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해온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안 됐죠. 예. 그리고 다시 현업으로 돌아와서 HR로서 인사 담당자로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도전은 인사가 아닌 또 사업 쪽으로의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뭐 박수를 쳐주시는 건지 아니면 뭐 응원을 해주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지금 있던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회사로 어딘지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가는 회사는 이제 AI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내부에서도 역할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하는 역할인데 외부에서 역할은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의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내부에서는 이 회사가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더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지, 내부의 성장과 효율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그 인사 담당자의 역할을 버리고 왜 새로운 일을 선택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제가 이제 누구에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갑자기 또 잘 다니는 회사를 또 옮기게 됐느냐라고 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 앞으로 3년 후를 생각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요즘 뭐 AI다, 로봇이다, 시대가 굉장히 빨리 바뀌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넥스트를 고민할 때 내가 앞으로 1, 2년, 3년 후에 어디에 있어야 나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성장이 있을지의 것들을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택을 해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사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내가 나중에 좀 더 다양한 일을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내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서 선택하게 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년 후에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이 직장 생활, 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급변하게 바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급변한 시제를 역으로 계산해서 3년 후에 어떻게 바뀔 거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걸로 그냥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뭐 AI라는 큰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죠. 이미 몰려왔죠. 이미 어떤 분들은 많이 괴로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굉장히 높고 깊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큰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들 보면서 이걸 그냥 들이닥치겠구나, 내 자리에 들이닥치겠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요. 내가 이 파도를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몸을 맡겨보는 거죠. 내가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큰 파도에 맡겨보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그 3년 후에 그 큰 쓰나미가 오는 걸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항상 앞으로의 것들을 정확히 예측하면 좋겠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큰 흐름에 맡겨보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연차가 뭐 주니어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고 공부해서 아주 깊숙한 것까지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이나 기준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 큰 쓰나미에 저는 몸을 맡겨보기로 했다라는 게 저의 이직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뭔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었어요. 물론 전에 일하던 회사도 주도적이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주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굉장히 성장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회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저는 좀 더
좀 더 그 경험이 많은 그 어떤 그 경영진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포지션에서 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직하는 곳도 CEO와 직접 이제 보고하고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실제 제가 뭐 국내 어느 상장사의 자회사에서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서 이제 계시는 그 대표님과 같이 옆에서 정말 거의 그 지난 4년 넘게 계속 옆에서 보고하고 공유하고 논의하고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하면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생각의 사고도 깊고 다양하고 넓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면서 굉장히 빠르고 정말 웬간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이제 보고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는 제가 그 보고 문서, 보통 문서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어떤 문서를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문서를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는 자리에 제가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 그때 계신 대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릴 문서입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는 네 머릿속에도 그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지금 나보고 그 문서로 나의 머릿속에 넣으려는 거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한 방 먹은 것 같았어요. 그쵸. 보고 문서를 놔도 내 머릿속에 완전히 익히지도 않고 내 머릿속에 담아두지도 않고 문서만 의지한 채 내가 들어가서 이 문서를 읽으면서 내용을 보고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 한 방울 딱 먹고 다음부터는 문서를 들고 오지 마 이러시는 거죠.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 되게 당황했습니다. 문서를 들고 가지 않고 보고를 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보고를 할 수 있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서를 준비하는 시간도 뭐 몇 배가 됐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들어가기 전에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따지고 확인합니다. 왜냐면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그냥 둘째치고 그 문서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내용의 숫자들까지도 제가 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말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문서를 가지고 들어가면 문서에 있으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문서가 없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팩트와 근거까지도 제가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몇 배, 정말 몇십 배의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됐냐? 그건 아니죠. 문서를 안 갖고 들어갔습니다.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면 또 실패하고 나오죠. 또 다음번엔 또 다시 준비하고 갑니다. 이런 것들을 수차례, 수십 차례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단련되어 있던 거죠. 결국은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의 이 깊이가 좀 더 깊어지고 내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내 머릿속에 익혀가는 것,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사고의 능력까지 내가 스토리를 가지고 확장해 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결국은 정말 내가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원천이고, 내가 이것들의 창조자고, 내가 이것들의 것들을 내가 정말 진짜 실행자이자, 내가 결국 완성의 것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 머릿속에 넣고 들어갈 때는요, 나중에는요, 한 11개, 12개 되는 아젠다가 있어요. 결정받아야 될 것들 있죠? 그거를 들어가서 한 3, 40분 만에 다 설명합니다. 3, 40분에 다 설명하고 보고 하더라도 3, 40분 만에 10개 넘는 주제에 대한 것들을 결정받고 오더라고요. 물론 그것 중에는 심플한 것도 있죠. 근데 복잡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주도성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 의미 있고 개인의 성장을 가져오는지, 또한 그 구조적으로 그것을 있는 상황과 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것들이 사람이 어떤지, 특히 저런 사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이 저에게 좀 더 주도성을 가져올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많은 스타트업이나 데카콘드 같은 경우는 주도적으로 자기가 일하는 DRI라고 하죠. 다이렉트 리스판시브 인디비주얼 해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거에 대한 것들이 조직 문화로 잘 갖춰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단순히 말만 님자 붙이는 게 아니라 일 자체도 그렇게 수평적 관계에서 본인의 역할의 성장이나 역량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것, 저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있었던 회사도 그전에 있었던 회사 좋지만 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는 선택했다. 이게 제 두 번째 선택 이유입니다. 좀 얘기가 길었네요. 세 번째는요. 성장하는 회사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성장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이 성장하는 걸 수도 있고요. 손익을 내는 걸 수도 있고요. 영업이익일 수도 있고요. 인원이 늘어나는 걸 수도 있고요. 자회사가 늘어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게 제가 선택하는 성장의 기준에 지금 이제 가게 될 회사가 부합된다고 생각했어요. 매출도 늘고 있고요. 근데 고객사도 늘고 있고요. 그다음 손익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주치도 하고 있고 인원도 늘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지금 성장해 있다는 거죠. 물론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것이 성장이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을 계속 일으키는 원동력, 그냥 조직의 문제 상황을 헤쳐나가는 돌파력, 그것이 어디 있느냐? 계속 조직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이 성장의 느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조직에서는 성장하는 느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느낌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장하는 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장하는 회사가 갖는 가장 큰 돌파력이자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것들을 바꾸고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의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 모든 회사가 다시 성장을 꿈꾸지만 모든 회사가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고 어떤 정도의 성공을 이루면 그것들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길 원하는 게 저는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에 성장에 갈망되어 있는 새로움에 대한 갈망되어 있는 이 성장의 방식을 아는 회사만이 저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성장의 결국 사이클이 계속 커져가는 스노우볼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성장. 결국 성장하는 회사의 성장의 방식을 새로 배우고 싶다. 그 성장의 방식을 새로 쓰고 싶다라는 형태의 어떤 저의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또는 이직하는 회사를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선택하셨다면 어떤 조건, 혹시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세 가지와 또 맞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이직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빗대서 제가 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는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직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단순히 앞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바뀔 세상,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선택의 측면에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선택에 있어서는 명확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고 그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만 새로운 선택에 있어서 제가 계속 그 선택을 계속 유지하고 더 선택에 변화를 주고 그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명확한 선택의 이유가 있으시면 좋겠고 혹시 그 선택의 이유를 아직 못 찾으셨다면 그 선택의 이유가 서시고 제대로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지를 찾으시는 것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뻥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컨텐츠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왜 이직을 하는지 제가 스스로가 하는지를 얘기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이 컨텐츠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또 다른 정말 살아있는 또 여러분들에게 뼈와 살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 팀장이었습니다. We go fast, yeah, we can't get enough. We stay all day, all night, living in paradis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 This is the time of your lif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